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론 수업입니다. 이론 수업. 오랜만에 또 이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실기도 하고 또 뭐 방탈출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다 극복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요즘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런 걸 희망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아마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적인 측면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체육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할 줄은 알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3학년도 수업을 했던 부분인데 3학년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고 여러분들은 조금 간편하게 들어가면서 준비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건 좀 짧게 나가고 어떤 준비운동을 할지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오면 특히 체육 수업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준비 운동이에요. 그쵸? 준비 운동. 물론 그 전에 출결 체크도 하고, 뭐 부상 또는 뭐 아픈 학생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뭐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체육 시간에 한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준비 운동이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준비 운동 이후엔 뭐가 있겠어요? 바로 본 운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리 운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 운동, 그다음에 본 운동, 정리 운동. 이 세 개의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준비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을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간 또 오류가 살짝 있어요. 제 갖고 있는 페이지랑 화면 페이지랑 조금의 오차가 있는데 크게 개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준비 운동은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필요성을 구분해 놨어요. 여기 올라가면서 보면은 부상, 뭐 운동 피로, 신경계 통합적 조절 기능, 그다음 뭐 심장 손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 그대로 3학년들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 운동은 부상 위험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부상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상.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또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킨다.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얘기해주면 미리 다칠 수 있는 범위로 내 스스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관절을 늘려주던 근육을 늘려주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손목 발목을 돌려놓으면 우리가 운동할 때 손목 발목 돌리는 것만큼 큰 움직임을 보일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운동할 때보다 더 큰 범위로 관절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미리. 근데 우리가 이동시킨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리 이동을 시켜놓으면 관절이나 근육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점프하다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점프하다가 떨어질 때 발목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미리 경험을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해주고 나면 실제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덜 다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능성도 줄어들고, 또 그런 준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손목발목 돌리고 뭐 무릎 돌리고 허리 돌리고 어깨 돌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이 그런 준비 운동을 통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첫 번째,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자, 두 번째는 근육, 인대, 건 등의 온도 증가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근육하고 인대하고 건, 다 우리 몸 안에 붙어 있는 조직들이긴 한데, 우리 운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다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온도를 증가시킴으로, 우리가 얘네들은 대부분 늘어나고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뼈에 붙어서 우리가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는 근육이 많이 역할을 하겠지만, 관절과 관절을 붙여놓고 있는 거 또는 일정 범위 내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인대나 건 등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장력.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치즈에다가 보통 이렇게 예를 드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치즈들이 길쭉하게 나온 치즈들도 있어요. 요거를 하나의 근육이나 인대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다가 꺼내면, 그냥 꺼내기만 하면 얘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을 들 거예요. 먹어도 딱딱하고. 그런데 그냥 상온에 잠시 비치해 두면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조금 늘어나고, 얘를 만약에 전자레인지나 또는 오븐에다 살짝 데피면, 따뜻하게 해주면 되게 잘 늘어납니다. 그쵸? 늘어난다는 개념이 여기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나 인대, 건 등의 온도를 높여주면 얘네들이 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 늘어납니다. 잘 늘어나면 그만큼 손상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즉, 추운 곳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경직이 팍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쵸?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의 온도를 올려줘. 웜업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만큼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인대도 건도 다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다치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것이 바로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를 땐 치즈를 생각하세요. 치즈. 알았죠? 자, 두 번째. 자, 운동 피로 조기 발현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운동 피로 무조건 생깁니다. 준비 운동할 때도 생기고, 보는 운동할 때 더 많이 생기고, 정리 운동할 때도 사실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 피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해야 될 운동이면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그 근피로가 계속 누적이 돼요. 계속 누적이 되면 하기 싫어져. 왜냐면 근육이 피로하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겠죠. 그게 다 근피로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미리 생기게 하는 거예요. 미리 생기게 하는데 많은 걸 아니고 아주 소규모로, 아주 작게. 그래서 미리 적응을 시키면 우리가 보는 운동 때 진짜로 힘을 많이 써야 될 때 생기는 그런 피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미리. 왜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산소적 에너지 체계의 인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유산소 운동이 좋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이제부터 유산소 운동 시작해야지 라고 시작한다고 바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체는 유산소로 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무산소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근육 안에 ATP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 ATP라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해할 때 생기는 그런 그런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는데,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펜을 하나 들던 앉았다 일어나기 위한 방법, 또는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급한 상황에는 갑자기 내가 턱걸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근육의 움직임이 필요로 할 때 모든 걸 다 유산소로 쓸 수가 없거든요. 산소가 풍부한 이 산소를 다 이용해서 쓰면 좋겠는데 바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육에는 ATP라는 걸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저장된 걸 갖고 먼저 쓰는 거야. 그랬다 그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소를 이용해서 다른 방식을 또 이용하게 되는데, ATP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유산소로 바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운동에서 생기는 대부분은 유산소적인 부분이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ATP 쓰는 거예요. AT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저장이 되긴 하거든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쓰는 양보다 ATP 양이 저장되는 양이 적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유산소로 전환을 하겠죠. 이런 개념을 미리 준비운동 때 먼저 펼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무산소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 부산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썼으면 찌꺼기가 남겠죠.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찌꺼기들은 결국 다 젖산이라고 보통 젖산이 대부분이 차지를 합니다. 젖산. 이 젖산이 지금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젖산이라는 게 근육에 쌓이면 이 근육은 금방 피로해집니다. 즉 근육이 피로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젖산 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젖산을 미리 어느 정도 근육에 아주 소량이라도 축적을 해놓으면 근육에서는 그 젖산을 소비하기 위한 활동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근육이 젖산에 약간 적응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 운동 때 할 더 큰 일을 미리 조금씩 경험하면서 순환시켜 주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나 없나 스스로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적인 그런 에너지 사용 체계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신경계의 통합적인 조절 기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신경계. 자, 우리가 운동을 해서 신경계가 과연 무슨 작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뇌에서 명령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그 수많은 좋은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력은 굉장히 좋아. 말 그대로 팔굽혀펴기는 한 2,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동작을 여러 가지 동작을 묶어서 수행하라 그러면 못 할 수 있어요. 즉 힘은 센데 몸치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인체가 갖고 있는 조종력, 협응이라고도 보통 하거든요. 이런 조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조종 능력이 많이 갖춰진 경우는 대부분 연습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조정 능력. 처음부터 뭐 무슨 어떤 종목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수행평가를 이걸 본다 했을 때 내가 평소에 많이 해본 사람들이면은 뭐 금방 적응하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동작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뭘로 우리는 그걸 극복해요? 연습으로 극복해요. 연습. 그러니까 연습을 주는 거예요. 연습 시간을. 그래서 내가 완벽한 동작을 내 몸에 습득하는 그런 능력, 이게 조정 능력이거든요. 이런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레이업슛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또는 뭐 어떤 뭐 배드민턴에서 점프 스매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갖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런 완벽한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그런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완벽한 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앞선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준비 운동이라는 거죠. 너 지금 덩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제가 덩크슛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사실 못하지만 덩크슛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준비 운동 없이 덩크슛을 하는 거랑 준비 운동을 하고 덩크슛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링을 잡을 정도 수준이라서 점프해서 겨우겨우 잡는 그런 수준인데 어쩌다 한 번씩 성공하는 그런 덩크슛인데도 결국에 연습 없이 그냥 갑자기 해봐 그래서 확 하면 다칠 수도 있고 실제로 멋있는 동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 운동하고 점프해서 림에 손도 몇 번 닿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즉 조정 조정력이라고 합시다. 조정력.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협응이라고도 해요. 협응력. 이것도 개념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헷갈릴 거예요. 뭐 운동 관련 체력, 뭐 건강 관련 체력, 뭐 심폐지구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시작하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고 네 번째는 심장 손상의 위험 감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젊으니까 어리니까 아직 심장병이랑 관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라고 하면 저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심장이 튼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심장병을 앓을 확률이 일반 다른 고령층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동작이 고강도라고 한다면 여기 고강도 나와 있죠. 아무리 좋은 심장을 갖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물론 그 고강도 훈련, 고강도 운동을 이 심장이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 갖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심장에 무리를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사적인 소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심장을 천천히 조금씩 굉장히 빨리 많은 피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전에 어차피 보는 운동 때 고강도면 그만큼의 심장에서 많은 피를 내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그 전에 이걸 예측해서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조금씩 많이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면 심장에 무리가 없는데 결과적인 거를 시작부터 바로 주면 심장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여러분 심장이에요. 다른 사람 심장도 아니고 여러분 심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준비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심장한테 예측을 시켜주면 심장은 그것에 따라서 아마 반응을 잘 할 거예요. 여러분 심장 튼튼하니까. 그만큼 준비 운동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장근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혈류를 공급하는데 그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 여러분들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어떤 손끝이 저릴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혈류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준비 운동 없이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고령이 됐을 때 심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 운동을 통한 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 운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운동에 가서 준비 운동만 철저히 한다면 본 운동에 가서 큰 부상 없이, 큰 무리 없이 본 운동을 잘 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한계치, 이거는 스스로 몸이 잘 알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수업에 응하고 또 활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정리운동은 사실 아까 초반에 우리가 젖산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죠, 젖산. 그렇죠? 젖산이 중요하니까. 이 젖산은 어떻게 해서든 쌓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쌓이는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 피로도에 느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젖산이 제거되는데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정리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젖산이 제거가 된다는 것은 근육의 피로가 회복된다는 소리겠죠. 정리운동을 안 하고 그냥 쉬어도 사실 젖산 제거는 돼요. 근데 늦게 돼요. 늦게. 왜냐면 젖산이 근육에 쌓였는데 얘를 그냥 내비두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지만 말 그대로 오래 걸리겠죠. 그쵸? 우리가 빨래한 거 그냥 햇빛에 말리면 오래 걸리지만 건조기 돌리면 빨리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려면 뭔가 우리 몸을 조금 더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리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운동의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본 운동이 있고, 정리 운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100이라는 전체 시간적인 퍼센트적인 걸로 100이라고 우리 가정을 했을 때, 정리 운동은 사실 5에서 10%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정리 운동을 굳이 안 해도 사실 소비되는 그런 젖산이 있지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니까 한 5%, 10%? 요 정도 수준, 최대 10%, 요 정도 수준이고, 준비 운동은 저는 한 30%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 본 운동은 한 60% 정도. 그러면 요 10% 더하면 100이 되겠죠. 본 운동이 60인데 그거의 절반 수준을 준비 운동에 쓴다?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수업이라는 걸 쫓아가다 보면 본 운동에서 연습 시간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조금 정리 운동 수준으로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본 운동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강도를 요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준비 운동을 필요에 의해서 좀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본 운동이 조금
조금 내 수준에서는 좀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운동은 최대 30% 이상 잡아주셔야 돼요. 저도 수업 시간에 오늘 할 내용이 만약에 좀 강도가 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준비 운동 시간을 좀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도가 높은 걸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스스로 너무 재밌는 거라고 스스로 판단된다면 준비 운동 시간을 우리가 단체로 하는 거 이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 시간 이렇게 늘려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준비 운동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크게 합니다. 준비 운동은 첫 번째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워밍업. 그 다음에 관절 또는 근육 스트레칭, 관절 근육 스트레칭. 세 번째는 근력 운동. 자, 근력 운동은 왠지 본 운동 같죠? 물론 본 운동에서 하는 근력 운동도 있겠지만 준비 운동 상황에서 그날 해야 될 그 부분에 관련된 근력 운동을 일부 아주 소규모로 해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워밍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뛰는 거죠. 러닝이에요. 자, 우리 학교 운동장 굉장히 좋죠? 야, 운동장을 한 2바퀴 내지는 3바퀴, 많으면 한 5바퀴까지도, 5바퀴는 좀 많다. 한 2-3바퀴 정도 가볍게 단체로 뛰는 거. 자, 요거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워밍업으로 전력으로 뛰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천천히 걷는 것보다 좀 빠르게, 빠른 거로 걷다 차라리 뛰는 게 낫겠다, 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뛰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뛰고 나면 42.195m를 뛴 마라톤 선수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끝내죠. 자,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마라톤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을 다 뛰고 났을 때 탈진을 합니다. 근데 탈진의 원인이 물론 42.195km를 뛰었으니까 탈진도 되겠지만 심리적인 지루함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적 지루함. 뛰면서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귀에다 이어폰 꽂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 무거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뛰다 보면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지루해요. 하는 거는 2시간 넘게 뛰는데 2시간 동안 그냥 뛰는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지루해. 이런 지루함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 탈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장 2-3바퀴밖에 안 도는데 탈진을 해요. 근데 이게 신체적 탈진이 아니라 정신적 탈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밍업 러닝도 참 좋은 거긴 하지만 바꿀 필요는 있어요. 워밍업과 똑같은 효과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팔 벌려 높이뛰기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탈진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워밍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위바위보 달리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가위바위보 달리기라는 게 말 그대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규칙이 들어가고 뭔가 승패가 나고 재밌어요. 재미가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재밌진 않을 거예요. 자, 운동장이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운동장이 이렇게 트랙이 있겠죠. 이 트랙을 여러분들이 2-3바퀴 돌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 중앙에서 여러분들을 2열로 이렇게 쭉 맞춰놓고, 그럼 양옆이 짝이겠죠. 서로 이렇게 짝이에요. 2인 1조로 딱 중앙에다 세워놓고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시키는 거예요. 한 10회 정도. 그러면 10번의 가위바위보를 하는 순간 10번을 다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정말 그날 운 좋은 거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은 반대편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졌네요. 뛰어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승자가 있을 거고 패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위바위보라는 건 승자 패자만 있지 않습니다. 뭐도 있어요? 비김도 있어요. 비길 때는 어떡할까? 둘 다 갔다 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다 보면 가위바위보 확률에서 비길 확률이 제일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비길 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번의 가위바위보를 하면 가위바위보 횟수가 딱 10번으로 끝나야 돼요. 왜냐면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럼 안 가? 또 다시 왔어. 가위바위보 비겼어? 둘 다 갔다 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번이면 딱 10번만 하는 거예요. 비겼다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10번을 다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운 나쁘면 한 번도 안 졌는데 10번을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비겨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은 뭔가 목표가 생겨요. 아, 나 쟤를 이겨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생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워밍업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숨은 찬데 재밌어. 그쵸? 숨 찬 상태 워밍업이죠. 그쵸? 물론 이거 갔다 올 때 전력으로 안 갔다 와도 돼요. 천천히 갔다 와도 돼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근육 스트레칭 두 번째, 관절 근육 스트레칭. 자, 관절과 근육 스트레칭을 하는 거, 뭐, 손목, 발목 돌리기가 각종 관절을 다 돌려. 그 다음에 각종 근육을 다 스트레칭해.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을 다 합치면 이걸 한 번씩만 다 걸어내줘도 1시간 수업에 안 돼요. 관절 그렇게 많아. 근데 한 번 돌리고 말 것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해서 엄청나게 뭐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까지 하면 16번씩 돌려줘야 돼요. 이걸 다 돌려준다 생각해봐. 너무 길어. 물론 다 돌려주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것도 또 지루함을 요해. 스트레칭해. 그러면 뭐 앉아서 다리 찢어. 뭐 다리 눌러. 아, 소리 나고 저쪽에서는 뭐 누구는 손이 발에 안 닿아요. 바닥에 손이 안 닿아요. 자,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위에 스트레칭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운동에서 뭐 어떤 근육이나 어떤 뭐 방향에 또는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이면 왼손 이걸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는 다른 쪽 근육이나 관절도 스트레칭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이거를 우주선 탈출이라는 걸로 우주선 탈출이라는 걸로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자, 이거 우주선 탈출이 뭐냐면 이거는 직접 동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주고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보여줄게요. 둘이서 2인 1조로 손을 잡고 이건 동성끼리 해야 될 거예요. 손을 잡으니까 손을 잡고 어떻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꽈서 탈출을 해야 돼요. 둘 다 탈출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꼭 우주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기 때문에 이 손이 우주선의 외벽이에요. 양손이 이 외벽을 손이 떨어지면 외벽이 파손된 거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이렇게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동작을 통해서 몸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꺾어야 되고 이렇게 약간 일로 비틀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 이걸로 스트레칭을 대체합니다. 마지막 근력 운동이 있는데 이 근력도 사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상체, 하체, 가운데 뭐예요? 가운데 코어라고 해서 복근, 뭐 등, 엉덩이 뭐 이런 부분들, 옆구리 이런 부분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체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있고 코어는 힘든 것밖에 없어요. 지루하고 사실. 그다음에 하체도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하체는 닭장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닭장 게임. 이거 하고 나면 하체가 튼튼해지고 내가 사람인 게 너무 닭이 아니고 사람인 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상체 게임은 이것도 내가 사람인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당근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들 상체가 아주 다음날 아마 선생님 저 팔을 못 들어요. 선생님 책임지세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거든. 근데 내가 팔을 못 들어요. 이거는 팔을 들고 내리고 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평소에 그만큼만 썼으니까. 말 그대로 알백인 거죠. 알백인 거예요. 특히나 팔을 이런 어깨 부분이나 또는 요 옆구리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운동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평소에 단련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걸어 다니고 계단 오르기 때문에 하체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팔을 밀어내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겨내는 운동, 당기는 운동을 잘 안 하게 돼요. 당기는 운동 하라고 여기 턱걸이도 있는데 저 철봉도 있는데 그거 잡아당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잡아당기는 운동이 부족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당근 뽑기가 최고입니다. 하고 나면 정말 너무 재밌어요. 물론 이 당근 뽑기는 체육관에서 밖에 못해요.
운동장에서 하면 다 갈려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30%를 잡는 거예요. 근데 매번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보는 운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달리기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8번만 하자. 자, 가위바위보 달리기 준비 시작. 그럼 8번씩 알아서 하는 거야. 끝나고 나면 자, 우리 우주선 탈출 오른쪽 왼쪽 각각 한 3번씩 탈출해 볼까? 탈출하는 거야. 탈출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해. 하면 돌아오고. 모르니까 지금 궁금하죠?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체육관에서 수업하니까 당근 뽑기로 한번 해보자. 당근 뽑기, 자, 시작! 하면 당근 뽑기 하면 난리 나는 거고. 자, 오늘 밖에서 하니까 오늘 하체 운동 좀 한번 해볼까? 닭장 게임. 자, 딱 닭장 게임 사람 딱 5명 뽑는다. 5명 딱 나오면 그 5명한테 사람 된 기념으로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사탕 하나씩 주고. 5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죠. 그쵸? 다 끝나고 나면 닭장 관리 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재밌게 이루어지다 보면 보는 운동 가는 재미도 또 생기겠죠.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준비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는데 요 영상을 보시고 아마 다음에 이제 2차 시대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준비 운동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어떤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준비 운동은 말 그대로 모든 학생들이 다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하고 평이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능력치에 맞는 준비 운동을 스스로 개발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한 내 능력치라는 건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라고 해서 바닥에 손닿기 같은 거 했을 때 잘 안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이 벌써 32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문제 풀고 우리가 계약해서 얼굴 보게 되면 그때 제대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치실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